자랑만 넘치는 동창 모임에 다녀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허전해진다. 한 번쯤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지 않나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인데 반가움은 잠깐이고 곧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 누군가는 재산 이야기, 또 누군가는 아직도 현역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은근히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교가 시작되고 괜히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시점이라면 그 감정은 더 복잡해집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자리에서 말이 많지 않았던 친구들이 유독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조용히 웃고 필요할 때만 한마디 던지던 그 친구들. 사실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1. 은퇴 후에는 성과보다 관계가 남는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성과가 중요합니다. 연봉, 직급, 프로젝트 성과 같은 것들이 내 가치를 설명해 주죠. 그래서 동창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아직 현역인 사람일수록 더 그렇고요.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직함도 회사도 타이틀도 나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남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랑을 많이 하던 사람들은 대개 관계를 보여주기에 연장선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용한 친구들은 관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결국 은퇴 이후에는 누가 더 잘 나갔냐보다 누가 옆에 남아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살에 화려했던 친구, 그러나 혼자가 된 경우. 제 주변에 한 선배가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정말 잘 나갔어요.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고 동창 모임만 가면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집, 차, 자식 이야기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그런데 은퇴 후 3년쯤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과 연락이 거의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 단순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를 필요해서 만났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관계를 대등하게 쌓아오지 못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선배가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말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친구 얘기를 거의 안 들었더라. 3. 살에 조용했던 친구가 중심이 된 경우. 반대로 늘 조용하던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모임에서도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진 않았어요. 그냥 잘 웃고 남 이야기 잘 들어주고 가끔 핵심만 짚는 스타일이었죠. 그 친구는 은퇴 이후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그를 먼저 찾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는 상담을 하러, 누군가는 그냥 밥 한 끼 같이 하려고 연락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와 있으면 편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친구가 특별히 대단한 업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왔고, 그게 은퇴 이후에 그대로 자산이 된 겁니다. 결국 관계의 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 셈입니다. 4. 사례 늦게 깨닫고 관계를 바꾼 경우.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분은 은퇴 직전에 큰 공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동창 모임에 가도 예전처럼 재미가 없고 오히려 피곤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랑을 줄이고 대신 질문을 늘렸습니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 그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야? 요즘 제일 재미있는 건 뭐야? 이렇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 하는 게 아니더라. 사람 만나는 방식도 준비해야 하더라. 오, 왜 과묵한 친구들이 진짜일까?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과묵한 친구들이 더 오래 남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이 적다는 건 그만큼 듣는 시간이 많다는 뜻이고, 듣는다는 건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호이며, 존중받는 관계는 오래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랑이 많은 관계는 순간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그 시간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6. 은퇴 준비 결국은 사람 준비다. 우리는 은퇴 준비라고 하면 보통 돈, 건강, 취미를 떠올립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지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없이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 기쁠 때나 힘들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몇 명 있느냐가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창 모임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바꿀까? 를 고민할 기회니까요. 마무리하며 다음에 동창 모임에 가게 된다면 한 가지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들어보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반응해보는 것.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돌아옵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순간들 속에서 만들어지니까요. 결국 인생 후반전에서 남는 건 화려했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조용히 쌓여온 관계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이후의 삶에서 관계는 단순한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하고 깊은 관계를 더 원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과 뇌과학으로도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7.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방식이 바뀌는 이유. 심리학에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이 제안한 이론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은 시간이 많다고 느낄 때는 확장을,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느낄 때는 깊이를 선택한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를 넓히는 데 집중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 다양한 네트워크. 그래서 동창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위치나 성과를 드러내는 행동이 많아집니다. 그게 일종의 사회적 신호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은퇴를 앞두거나 이후가 되면 무의식적으로 시간의 유한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과 계속 만나고 싶은가? 이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 시간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 기준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랑이 많은 관계보다는 편안하고 진솔한 관계, 즉 과묵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겁니다. 8. 뇌는 이미 편안한 관계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자극에는 덜 반응하고 긍정적인 감정에는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이를 긍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화는 특히 편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자극적인 이야기, 경쟁, 비교 같은 요소에도 강하게 반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은 피로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감, 안정감, 따뜻한 대화, 이런 요소들이 훨씬 더 큰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동창 모임에서 자랑이 이어지면 피곤해지고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와의 대화는 오히려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9. 관계의 질이 건강까지 좌우한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건강과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 중 하나가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입니다. 80년 넘게 이어진 이 연구의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다. 이 연구에서는 돈, 명예, 직업적 성공보다도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들며 인지 기능 저하도 더 늦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사느냐와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 그래서 은퇴 준비는 관계의 재설계다. 이쯤 되면 분명해집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랑 대신 질문하기, 조언 대신 공감하기, 비교 대신 관심 갖기. 이 세 가지만 바꿔도 관계의 결이 달라집니다. 특히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건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곁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11. 동창 모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랑이 넘치는 동창 모임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히 분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누가 더 잘 됐나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누가 더 편한 사람인가? 누구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보면 과묵한 친구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무리하며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화려한 이벤트보다 반복되는 일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함께 산책할 사람, 가볍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말없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이런 존재들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결국 인생 후반전에서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동창 모임에서 느끼는 그 미묘한 불편함은 어쩌면 방향을 잘 잡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조용해도 괜찮고 조금 덜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 그게 결국 가장 현실적인 은퇴 준비일 테니까요.